2025년 해가 바뀐 오늘에도 여전히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설계사로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뒤에 보장을 정리해 보험료를 크게 줄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손해를 최소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유드리고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손해를 꼭 줄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보험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당연히 체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막상 가입은 했지만 정작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만 나가고 크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존재와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간병비 보험, 치매보험, 입원비 보험, 암보험, 종합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받는 공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간혹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보험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제도로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즉 실비보험은 민간회사가 판매하는 민영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가입을 하거나 회사의 단체보험으로 자체 가입되어 있죠. 보장에서 두 보험은 차이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에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해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도 보장을 합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서로를 보완하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 실손의료보험 하나는 갖춰두시길 권합니다. 저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정확히 안내드리고 정말 필요한 만큼 민영보험을 얻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모르셔서 생각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보험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과하지 않게 설계해 꾸준히 유지하시더군요. 반대로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든 보장을 다 받겠다며 이것저것 가입해 과도한 보험료를 힘겹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달 상담한 50대 부부께서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 더는 유지가 어렵다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꼭 필요한 특약만 남기고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한 결과 월 보험료를 약 20만원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가입을 고민 중이시거나 납입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신 뒤 지금 내 보험을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첫 번째 혜택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기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소득 수준에 비해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왔을 때 공단이 법정 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에서 보시듯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10분위로 구분해 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지난해 급여 항목으로만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다면 자기부담 상한이 89만원이므로 나머지 411만원은 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89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병원비가 아무리 커도 추가 부담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많이 나와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겼다면 본인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이용했고 각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적용이 안 될까요? 적용됩니다. 여러 기관에서 낸 병원비가 각각 상한액 미만이더라도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급여 병원비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기면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병원을 자주 이용했다면 환급 대상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진행되지 않으니 반드시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버거웠던 치료비,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까지 차근히 안내해 드릴 테니 가까운 가족, 지인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바로 알려드릴 텐데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를 선택한 뒤에 편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세요. 모바일은 공단 앱 더 건강보험을 설치하고 상단에 민원 요구를 누르시고 조회, 그 다음 환급금 신청으로 들어가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컴퓨터나 휴대전화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됐지만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즉, 내 소득 수준 대비 재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도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연소득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연소득 대비 의료비 10%를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그 10%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 기준 과세 표준액도 기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제 유튜브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연소득 대비 의료비 기준을 지원하지만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중인 자산, 즉 주택 또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7억 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을, 외래는 중증 질환만 지원했지만 지금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전 질환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원 한도도 연 3천만 원에서 연 5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제도를 몰라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 시 반드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의료비의 80%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인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120만 원 초과 시 2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시 의료비의 70%를 지원받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넘었을 때 의료비의 60%를 지원합니다. 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까지 포함해 지원하지만 민간 실손보험금이나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다시 계산해 지급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준비 없이 방문하면 서류 보완으로 두세 번 다시 오가야 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해 구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안내받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입니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희귀질환 등처럼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질병이 생기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병원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로 보험을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제도는 이러한 중증 질환에 대해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합니다. 흔히 말하는 3대 질환, 암, 뇌혈관, 심장질환은 90%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을 예로 들면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례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면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가 계속 필요하므로 재등록을 통해 다시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뜻하고,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큰 병을 겪게 되면 대부분 최신 의료 기술을 치료받아 가능한 빨리 완치되시길 바라죠. 이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 부담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실손보험처럼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민영보험을 활용해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산정특례는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난적의료비의 경우엔 민간보험과 겹치면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원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산정특례는 내가 민간보험을 많이 들어두었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급여 영역만 따로 고려해 준비하시면 되고, 모든 의료비를 다 커버하겠다며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실 필요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입니다.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과다납부로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과다수납으로 판정되면 해당 병원에 지급될 진료비 초과분을 공제한 뒤 진료받은 분께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000번으로 전화해 환급 대상 여부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임신, 출산 관련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합니다. 임신 1회당 1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급이 되며,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결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도 확대되어 출산일로부터 2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누릴 수 있는 대표 제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즉, 민영보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같은 민간보험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공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필요 이상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변수를 다 보장받으려고 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설계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도 혜택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 부족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영상 시청 후 내가 느끼기에 기존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셔서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을지 고민이 된다거나,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입하려면 어느 정도로 가입하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연락 주시면 언제든 편하고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